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10월 29일까지 공모 마감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신속 통합기획이 102군데나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발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지분 쪼개기 차단하는 내용을 11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 오늘 쭉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에 투자 방법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법 제정 순서를 보면은 정책을 좀 세게 발표를 해요. 모든 법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특히나 더 그랬었어요.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련된 것들도 그랬었고, 뭐 취득세에 대해서 강화를 하거나 약화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시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짓는 이런 순서대로 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사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대책을 발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재산권 침해를 한다라는 등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고 보완책을 발표를 한 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그런데 요번에 오세훈 발표를 보면 9월 23일 날 발표를 한 다음에 10월 29일까지가 공모 마감이에요. 발표하고 공모 마감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너무 흥행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11월 8일 날 그냥 뭐 여론 수렴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인지, 보완책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누르려고 하는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볼 건데, 신속 통합계획 발표일이 2021년 9월 23일 날 발표를 했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는. 그래서 통합계획 발표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재개발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6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후보지 선정 전과 후보지 선정 후로 나눠서 후보지 선정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하고, 이를 통해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 후에는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9월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 10월 29일 날 공모 마감을 하면서 너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이 6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의 경고 메시지로서 조금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한 게 11월 8일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및 투기 방제 대책 관련 내용을 보면은요, 11월 8일 날 발표를 하고 신문 기사까지 이렇게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 공모 공고일 9월 23일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 허가를 제한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마감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를 빼고 나머지에서 102곳이나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는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될 예정이고요.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 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확정이 아니죠.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투기 행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한다. 그래서 예정이에요. 이것도 9월 23일로 지정 예정이다. 즉 필지 분할, 분양 대상 기준이 되는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대지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9월 23일까지만 기존 부동산에서는 다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도로 부지가 27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90제곱미터씩 3개로 권리 산정 기준일인 9월 23일 다음 날까지 분리가 다 돼 있으면 도로를 3개로 단 27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나눠놨으면 3개 다 분양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9월 23일까지 다 분할이 되어 있으면 된다. 이건 기존 부동산이죠. 기존 부동산은 그냥 9월 23일까지 나누기가 쉬워요. 나누냐 못 나누냐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취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취득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되어 있지만 집합 건물이 아닌 것,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다세대 주택, 뭐 아파트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독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만도 따로 팔 수가 있는 거고 건물만도 따로 팔 수 있어요, 타인한테. 그렇게 됐을 경우에 9월 23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다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를 시켜준 거고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한 번도 메시지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한 다음 날까지 그냥 너 짓고 있더라도 너는 그 안에 준공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아무것도 건축 허가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짓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신뢰 보호를 안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9월 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 허가로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또는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한다든지에 대한 별도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표로 보면은요, Q&A까지 해서 한꺼번에 표로 정리를 할 건데 신규 부동산과 전에도 우리가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짓고 있다가 대책이 발표가 났는데 이런 건축 허가를 받고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짓고 있는 도중에 대책 발표일 다음 날까지 준공을 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말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모든 법과 모든 정책들 좀 상식이 좀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필지 분할을 90제곱미터로 그냥 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리 다 잘라 놓으면 되는 거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9월 23일까지 다 전환하면 다 나오는 거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 취득을 하더라도 분할이 완료 시는 다 분양권이 있다라는 발표를 요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굉장히 쉬울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신축 중인 것이 문제예요. 그 전에 허가를 받아서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그 다음에 신축 중인 것이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및 투기 방지 대책 관련 보완 여부, 쟁점은 신축이에요. 자,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여론을 수렴해서 신뢰보호책에 대해서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했는데 민간재개발 지금 신속통합기획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정책 발표하고 여론 수렴하고 보완책 발표해서 법 제정을 할 것인지 이런 신뢰보호를 아예 안 해줄 것인지 이사대책도 신뢰보호를 하고 국토교통부도 신뢰보호를 했는데 과연 서울시는 신뢰보호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법 제정이 들어갈 건지가 이게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대책 내용을 보면은요, 이사대책도 발표를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구역에 대해서 투기 수요 등 유입 방지를 하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아예 그냥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우선 아주 세게 놨었어요. 아예 취득도 못하게 했었어요. 취득도 못하게 했었는데 이사대책 여론 관련 기사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속통합기획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관련 반대 여론 조성 여부. 그러니까는 지금 요번에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반대 정책이 나오면은 오세훈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나올지도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이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당초 개정안의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한 자의 우선 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논의를 통해서 다 바꿨습니다. 여론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다 바꿨어요. 기준 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 그러니까 6월 29일로 바꾸고요.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예외가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신축 중인 것도 다 인정을 해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기존 부동산에 대한 공급권과 신규 부동산의 공급권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서 기존에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상황별 투자 방법을 보면 이사 대책처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예외 조항이 준용되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외 조항이 미준용 시 각각의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외 조항이 준용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여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진행상을 지켜봅시다. 저는 예외 조항이 준용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이 유튜브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유튜브는 삭제를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100% 신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조항 미준용시와 준용시가 있을 건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요, 예조항이 준용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을 발표를 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후보지 발표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지구 지정 전에만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은 다 우선 공급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면, 대책 발표일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엔드 후보지 발표일 전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엔드 지구 지정 전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우선 공급권이 부여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예외 조항이 준용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대책 발표일 다음 날까지 신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예 다 안 해줘요. 그 전에 분할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취득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느냐? 후보지 선정권자가 후보지 발표일을 전에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전에 계약 체결을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세대원 전원이 글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입주가 가능할 만한 좋은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결론은 뭐냐면, 후보지 선정 전에 제대로 된 신규 부동산이 아닌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기존 부동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 발표일 전에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다 분할된 것들, 다가구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기존 부동산으로 전환된 것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것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요, 반대 여론 조성 이후에 보완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1월 8일 발표일 이후에 여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는 여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안 높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부동산 부정 시 진짜 이런 서민주택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냥 게릴라성으로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공모일 너 이전에 이제 준공 안 났으니까 너는 안 준다 이런 이제 신규 부동산 부정하면은요, 서민주택 공급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빌라들 가격도 막 올라가겠죠. 자, 기존 부동산 지구 지정일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게 할 경우 흥행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어디든 재개발을 하게 하니까는 완전히 지금 다 들떠 있죠. 근데 지금 들떠 있는 지역이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들떠 있는 게 확 싸그리 가라앉습니다. 왜냐면은 팔지를 못하니까는. 팔 방법이 없죠.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반대 여론들이 또 일어나겠죠. 30%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지구 지정에는 성공을 했지만
30%만 또 반대하면 지구지정이 취소가 되거든요. 이러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론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발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좀 확신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11월 8일 발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